178쪽으로 가면 여기 내용을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 2분의 1 하고 3분의 1은 아니야,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대뜸 하자. 아니, 이론을 먼저 얘기하고 하자. 3분의 1하고 6분의 2는 같지? 그러면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같다,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네끼리 다 똑같으니까 또 아무거나 두 개를 골라. 이렇게 골라. 15분의 5. 그 다음에 니네 맘대로 골라도 돼. 이렇게 해서 21분의 7 해도 되고. 신기해? 별로 안 신기해? 저 나쁜 놈. 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비례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구나. A와 B, C와 D의 비율이 같으면 이런 거를 비례식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면 똑같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A와,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 4개짜리고 이번엔 숫자 3개짜리 A, B, C가 있는데, A와 B의 비율과 B와 C의 비율이 같으면 이런 거를 이럴 때 B를, 그러니까 B 제곱이 AC가 되는데, 이럴 때 B를 뭐라고 부르느냐? A와 C의 비례중항이라고 부른다. 비례중항이라고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하평 미안 기하평균 아니다, 내가 깜빡했어. 비례중항이라고 부른다. 됐고, 또 뭘, A와 B의 비율이 C와 D의 비율과 같으면 이거를 또 다른 형태로, 분수 형태로, 유리식의 형태로 B분의 A는 D분의 C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또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해. 어쨌든 이놈과 이놈이 같다면 그거를 어떤 K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A는 BK, C는 DK 이렇게 쓰기도 해. K는 뭔가요? K는 몰라. 임의의 수는 아니야. 임의의 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K와 요 K는 같은 K다. 그것만 신경 쓰면. 도대체 그게 뭔 소린가요? 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여줄게. 그런 거 필요한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괄호 2번이 드디어 좀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어. B분의 A가 D분의 C, 뭐 F분의 E 이런 식으로 두 개든 세 개든 다 상관없어. 몇 개든지 간에 똑같은 게 있다. 유리수가 똑같은 게 있다. 그럼 분모끼리 더해서, 여기다 등호를 더 쓰고 분모끼리 더해서 분자끼리 더해서 해도 된다.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씩 해도 된다. B, D, F, A, C, E 이렇게 해도 된다. 다만 이 앞에 등호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조건이고 요 등호는 결론이다 이거지. 이거를 가비의리라고 한다. 가비의리라고 한다. 내가 학생 때 이 가비의리를, 가비라는 수학자가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나도 몰랐어. 가비라는 수학자가 있어가지고 가비의 정리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비율을 덧셈한다. 그래서 가비의 리더라고. 가비. 그런 건 줄 알았어.
가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 갭이 뭐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비율을 더한다. 비율 형태로 나와 있을 때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고, 그래서 가비였어. 젠장. 언제 하셨어요? 몰라. 며칠 전에. 들켰다. 들켰다. 자, 보기를 해줘야 되나? 보기를 니네가, 그래, 보기 1번 니네가 해라. 눈이 작아서. 저쪽에도 바람이 와. 저는 작아요. 자, 보기 1번. 이 비례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비례를 물어봤다. 내가 보기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 근데 이거는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봐도. W와 X의 비율이 4대 3. 또 뭐다? Y와 Z의 비율이 3대 2. 그 다음에 G와 X의 비율이 1대 6. 그래 놓고서 뭘 물어봤다? W와 Y의 비율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걸 물어봤으니까 결국 답도 뭐 대 뭐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렇게 나와야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무엇 대 무엇 이렇게 비율식으로 계속 쓰면은 굉장히 어지러워져. 어지러워지긴 하지만 가능하기는 해. 어떻게 하느냐? 자, W와 Y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W와 X의 비율부터 출발하고 X와 G의 비율을 갖다 써먹고, 그 다음에 G와 Y의 비율을 갖다 써먹으면 되기는 되겠지. 되기는 될 텐데 그게 계산이 은근히 귀찮다. 보여줄게. 우선 W와 X 벌써 나도 헷갈린다. 가 4대 3인데 4대 3인데 아이 가 4대 3인데 X와 G의 비율이 6대 1이지. 그러면 W와 G의 비율이 4대 1인가? 8대 1이 돼야 돼. 왜냐? 이거를 맞춰줘야 돼. 맞춰준다는 게 이런 뜻이야. 4대 3을 8대 6으로 바꿔 쓰는 거야. 바꿔 쓴다는 거는 여기를 숫자를 맞춰준다는 거지. 적당한 걸 곱해가지고 최소 공배수 형태로 맞춰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의 비율이 8대 1이 나왔어. 그 다음 또 비슷한 짓을 할 건데, 방금 쓴 거를 다시 한번 써. 는 8대 1. 그 다음에 뭐다? G하고 Y의 비율을 쓰는 거야. G하고 Y가 2대 3이지. 2대 3. 그러면 어디다 또 몇 배를 해줘야 될까? 여기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요 녀석을 16대 2로 바꾸는 거지. 그러면 W와 G의 비율이 16대 3이 된 거야. Y. 아, 1초는 기다려 줍시다. 는 16대 3이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거 실수하기 되게 좋아. 그래서 별로 권하지 않아, 이 방법은. 그러니까 보여주기는 하지만 별로 권하지 않아. 이거보다 좀 편하다고 할 만한 것, 왕편하진 않아. 근데 조금 더 편한 거. 이 비율식을 분수식의 형태로, 유리식의 형태로 바꿔. X, 이거 왜 이래. 이게 다 허준석 때문이야. X분의 W가 3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G분의 Y가 2분의 3. 그 다음에 X분의 G가 6분의 1. 그래 놓고 이걸 물어봤다는 것은, Y분의 W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 거지. 그래 놓고 Y분의 W를 만들려면 분자의 W, 분모의 Y가 오는 거니까, 요 놈은 분자에 가고 요 놈이 분모로 내려가야겠다. 그러면 요 놈을 적당히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다 보면 이 모양이 나와.
근데 적당이라고 말했는데 가장 기본 출발은 뭐다? W가 위에 가야 되고 Y가 밑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말은 적당이라고 했지만 그거로 생각하면 별로 안 어려워. 이거는 곱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지. W가 위에 있으니까 W X 에다가 자 이거는 그대로 해야 돼,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지. Y분의 G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중이지. 근데 불필요한 녀석들이 생겼지. 누가 필요해? G분의 X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게 된 거지. 즉 문제에서 요구한 이 녀석을 세 덩어리로 쪼갠 거야. 는 이거는 3분의 4고 이건 뭐지? 3분의 2. 그 다음에 요건 뭐지? 6인가? 그러면 쫙쫙 없어지고 는 3분의 4, 16이네. 3분의 16 숫자가 나오면 이게 3분의 16이라는 거는 W와 Y의 비율이 16대 3이라는 뜻이 됐어. 오케이. 세 번째 방식. 이렇게 분수식, 유리식의 형태로 쓰는 거 말고 세 번째 방식은 어디 갔어? W와 X가 4대 3이라고 했을 때 이걸 딱 보자마자 W를 4K, X를 3K라고 써버리는 거야. 이거는 식이 3개나 돼서 좀 거시기 하구나. 좀 거시기 하다. 여기서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요 분수식으로 쓰는 거를 많이 권해. 이 방식. 오케이. 그래서 정석에도 그런 풀이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풀이 저런 풀이가 가능한데 정석에 나온 풀이들이 거의 대부분 제일 좋은 풀이야. 제일 표준적인 풀이야. 보기 2번 풀어봐. 이건 보기 3번은 내가 해줄게. XYZ가 이런 걸 만족할 때 라고 했어. X 더하기 2Y 더하기 G가 빵. 그 다음 2X 빼기 Y 빼기 3G가 빵. 그래 놓고서 X, Y, G의 3개의 비율 B 3개의 B를 구하여라 했어. 그러면 우선 여기서 보면은 연립방정식의 형태지. 그런데 문자는 3개고 식은 2개야. 연립방정식을 완전히 풀기에는 식의 개수가 하나 부족해. 부족하지만 어쨌든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해. 문자를 하나씩 소거한다는 뜻이야. 가간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그건 상관없어. 적당히 하나씩 소거를 해. G를 없애볼게. 그럴까? 딴 거 없을까? G를 없앨게. 곱하기 3 해가지고 더할게. 그러면 G는 빵이 됐고 여기서 5X 맞나? 뭐가 마이너스 Y야? 플러스 5YG 이퀄 빵. 그래서 X 더하기 Y가 빵. 더 풀 게 없지. 이걸 연립방정식을 완벽히 풀겠다 그러면 안 돼. 풀 수가 없지. 기본적으로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인데 다 풀리는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끝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Y는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다. 그냥 거기까지야. 그 다음 그 놈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G가 빵.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G가 빵. 그러므로 G는 X야.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XYZ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의 형태로 나와. 그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자 이거를 물어봤으면 y를 x로 바꿨을 수 있고 g를 x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x는 그대로 두고 y는 이렇게 바꿔 쓰고 g는 이걸로 바꿔 쓰고 그러니까 1대 마이너스 1대 1이야. 선생님, 정답 전에 가로 쳐놨는데요. 여기 가로? 뭐예요? 괄호? 가로. 마이너스 1. 아 여기 괄호? 아 마이너스 1에? 네. 너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냐? 기분 나쁘게? 나는 습관적으로 괄호 안 치고 살았는데 얘가 쳐놨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괄호가 없으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괄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에 괄호가 꼭 있어야 하느냐. 정석 이거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내가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 집 주소도 몰라. 대답을 못하겠다. 자, 대답을 못하겠을 땐 교과서든 정석이든 따라가는 거야. 나도 습관을 바꿀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괄호를 치는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헷갈리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어떤 비율을 계산했더니 2 대 a-3 대 5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걸 갖다가 2 대 a 빼기 이걸로 생각할까 봐서 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의미로 쓴 건데 괄호가 없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 그래 바꿔보지. 그냥 내 추측일 뿐이야. 나도 확실한 건 몰라. 그런 의미가 있다면 뭐 이거는 항이 1개짜리라서 오해의 소지는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괄호를 쳐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 어쨌든 나도 습관을 바꾸기로 하지. 원인을 모를 때는 그냥 교과서를 따라가는 거야. 모를 때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야. 보기 4번은 니네들이 해봅시다. 잠깐 괄호 2번 안 했다. 괄호 2번을 니네가 해봐.